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등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합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죠. 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해결의 법칙 페이지는 130쪽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의 연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집합의 종류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합집합 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 에대해서 배워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쌓아 나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합집합, 교집합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합집합이라는 말은 집합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A하고 B 사이에 A 또는 B 집합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집합의 원소들도 B의 집합의 원소들도 모두 다가 합쳐서 집어넣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I를 A 또는 B 이거를 기호로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기호가 바로 합집합의 기호가 되고 이 I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모두 다 합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A 집합이 있고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B 집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자, A의 원소들과 B의 원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 자, 만약에 빗금을 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나타내 주는 것, 이 아이를 A 합집합 B, A 또는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B의 원소는 2, 4, 6, 8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그쵸? 자, 일단 A하고 B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치면 2의 원소랑 그 다음에 4의 원소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가 2가 있고 4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그 외에는 1, 3, 5가 있을 거고 여기는 6, 8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A 합집합 B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자, 어떻게 쓸까요? 여기를 이렇게 그냥 쓸까요? 이렇게 A 합집합 B는 원소를 다 쓰는데 겹치는 부분은 딱 한 번씩만 쓸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8 이렇게 모든 원소들을 다 끌어다 쓰는 것, 이 아이를 A 합집합 B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집합이 뭔지를 좀 배워봐야 되겠죠. 자, 교집합이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만날 교예요. 겹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겹친다. 혹은 동시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표현을 할 때는 A 그리고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의 집합과 B의 집합에 모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 합집합을 자, 뒤집어 엎어 놓은 모양인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가 바로 교집합 기호가 되고요. 이 I는 수학적으로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친다고 하면 A랑 B 속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이 있죠. 이 I가 바로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I를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한다고 치면 얘는 2, 4 이렇게 집합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서로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집합관계에서 서로소라고 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가 1, 3, 5, 7, 9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만약에 2, 4, 6, 8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이렇게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관계, 굳이 따지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전혀 없다, 공집합을 이루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두 집합은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요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었어. 그쵸?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집합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모두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일단 전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쵸?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일반적으로 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두는 거예요. 나는 자 1부터 10까지를 전체 집합으로 두겠다. 그리고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원소, 부분 집합으로 A 집합하고 B 집합을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1, 2, 3, 4, 5도 이 집합 속에 들어가는 거고 2, 4, 6, 8도 이 집합 속에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A 집합과 B 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큰 범위의 집합을 갖고 전체 집합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를 얘네들의 집합 속에 나타낸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가장 크게 테두리를 그리고 이 아이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A 원소랑 B 원소가 아닌 거, 예를 들면 7, 8, 그쵸? 7, 8은 있네요. 그 다음에 9, 10 이런 거 같은 거를 이 집합에 A랑 B의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이게 집합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집합 당연히 중요하죠. 합집합과 당연히 교집합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중학교 때 여사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사건이라는 것은 A의 여사건 이런 말을 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 여라는 말의 의미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얘를 기호로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위에 조그맣게 C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A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A가 아니다. 자, A가 아닌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집합을 A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1, 2, 3, 4, 5라고 놨다고 치면 자,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A의 원소였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6, 7, 8, 9, 1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아이가 바로 뭐인 거예요?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차이예요. 뺀다. 그쵸? 뺄셈의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A 빼기 B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 A 빼기 B다 개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 빼기 B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A이고 B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쵸? A이고 B가 아니다. A의 원소는 되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가 되는 아이들을 빼 이런 얘기예요. A에서 B를 빼 이런 말의 의미는 A이고 B는 아니다. A는 되지만 B는 되지 마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A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B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A 집합 중에서 B의 집합에 해당하는 건 여기 부분이죠. 이 초록색 부분을 뺀 나머지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빗금을 쳐본다면 파란색으로 쳐본다면 여기 부분 A 중에서 B를 제외한 부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B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A 빼기 B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A 빼기 B를 이 그대로 수학적 용어를 갖고 풀어볼 거예요. A이고 선생님이 그리고를 수학적 기호로는 교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쓸 거예요. A 대 그리고 B는 되지 마. B는 안 돼 라는 의미인 거니까 B의 여집합을 쓰는 겁니다. A이고 B는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차집합이 나오면
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반드시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반드시 바꿔치기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다르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합집합하고 교집합으로 나타낸다고 치면 이 파란색 부분은 A에서 빼는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을. 그쵸? 근데 이 초록색 부분은 뭐죠? A랑 B가 겹치는 A 교집합 B 부분인 거죠.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A 합집합 B가 있어. A 합집합인 이만큼이죠. 거기에서 여기 부분, 이 B 부분을 몽땅그리 다 없애버리면 파란색 부분만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뭐를 뺀다, B를 뺀다 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A 빼기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자, 성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32쪽이에요.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아이들은 외우셔도 됐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고 익혀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A하고 자, 교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럼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한다. 그 둘의 공통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A하고 공집합의 공통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하고 자, 합집합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합집합은 A랑 공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다 갖고 오는 건데 공집합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다? A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하고 A의 교집합이에요. A랑 A의 공통 부분이죠. A와 A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뭐일 거예요? A가 될 거예요. 되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A를 해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 합집합에 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교집합의 A 합집합 B예요. 자, 여기는 앞으로 이제 흡수 법칙이다라는 말로 배우게 될 건데 이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흡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로 자, 집어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네모라는 아이랑 세모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쪽이 완전히 한쪽 속에 들어가는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모가 세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모하고 세모의 교집합은 공통 부분인 거죠. 이 중에서 작은 아이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하고 세모의 합집합은 이 두 개 중에서 큰 게 튀어나온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네모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감싸듯이 세모 집합이 있을 거예요. 왜? 네모가 세모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작은 아이인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둘의 합집합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세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명확한 두 집합이 있다. 그러면 교집합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작은 거가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합집합은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온다. 큰 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합집합을 물었습니다. 근데 A랑 A 교집합 B예요.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도 이 A 교집합 B는 엄연하게 어디 속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A의 속에 들어가고 있는 아이죠? 그러면 A 교집합 B가 작아요. 그럼 이제 이 흡수 법칙에 의해서 이 A 교집합 B가 A 속에 훅 들어가서 이 아이는 합집합인 거니까 큰 거인 뭐가 나올 것이다. A가 나올 것이다. 그쵸? 교집합은 A 합집합 B랑 A 중에 A 합집합 B가 더 크죠?
A가 A 합집합 B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은 두 개 중에 뭐예요? 작은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여전히 뭐가 나올 것이다? A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명확했을 때 합집합하고 합집합은 두 집합 중에 큰 거가 나오고 교집합은 두 집합 중에 작은 게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네요. 그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배울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U의 여집합이에요. 자, 여집합은 뭐뭐가 아니거든요. 자,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빼! 전체를 모두 제외해!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U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다? 전체 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 이해되시죠? A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러면 맞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A임과 동시에 A가 아니래요. 말이 안 되죠? A이면서 A가 아닌 아이는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들, 여기 보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죠? 그럼 이 아이를 냉큼 바꾸는 거예요. 차집합으로. 그래서 A에서 A를 뺀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서 이 아이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되시죠. 이랬으니까 왔다 갔다 가능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A도 되고 그리고 A가 아닌 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일부분인 A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A가 되거나 또는 뭐도 된대요? A가 아닌 애도 된대요. A가 아닌 아이는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흰색 부분도 되고 초록색 부분도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다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것이다?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저 네 번째 정리를 또 해보면 여기는 뭐예요? U에서 뭐를 뺐다? A를 뺐다예요. 전체에서 이 A를 뺀 거예요. A가 아닌 것만 남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다? A의 여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선생님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A에서 B를 뺐어요 라는 거예요. 아까 침에 정리했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A에서 B를 뺐어요. A는 되지만 B는 안 돼요니까 A 돼. 그리고 그쵸? B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한다면 여기가 전체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A가 있습니다. 여기가 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A에서 여기 겹치는 부분을 빼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했던 거니까 A 빼기 뭐다? A 교집합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이 전체에서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자, B를 빼자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였던 거.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다? 이 아이가 굉장히 상당히 매우 많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납득을 해보는 거죠. 납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칠판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요. 자, x를 모아놨는데 이제 조건제시법 있죠? x는 1부터 9 사이에 해당하는 것을 뭐를 갖고 왔다? 홀수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홀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a를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1, 3, 5, 7까지만 될 거예요. 왜냐면 9는 이제 등호 관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X를 모아놨는데 8을 양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C라는 집합은 양의 약수니까 1, 2, 4 뭔가요? 8 여기까지 갖고 올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동시에 만족하는 거. A집합에도 있고 B집합에도 있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럼 뭔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뭘까요? 5. 자, 요거 하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 아이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5예요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A 합집합 B는 A 또는 B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5, 7, 8 이렇게 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의 교집합 이미 구해놨죠. 5하고 C의 무슨 집합인 거예요? 합집합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다 갖다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C하고 5를 쓰면 1, 2, 4, 5, 8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A 합집합 B하고 C라는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묻는 거니까 이미 A 합집합 B랑 C가 있으니까 공통이 어디 있습니까? 1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8도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1, 2,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2, 4, 6으로 되어 있고요. A 합집합 B는 2, 4, 6, 8, 10이래요. 근데 A하고 B가 공집합이래요. 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서로 소관계인 거죠. 그쵸? 그러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A가 있을 거고 이쪽에 그냥 뭐가 있을 거예요. B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하면 여기가 2, 4, 6이 있을 거니까 나머지 8하고 10이 이 바깥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합 B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B는 그냥 뭐랑 뭐다? 8과 뭐겠구나. 10이에요 라고 표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이네요. A하고 B 집합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기서는 문제를 제가 쓰다가 말아서 문제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A의 부분 집합 중 집합 B, 이 A의 부분 집합 중 이 집합 B와 뭐이고 싶어요? 서로 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집합의 원소를 배웠을 때 뭐를 배웠었냐면, 자, 여기가 서로 소가 된다면 뭐를 반드시 포함하면 안 돼요? 3과 4와 5를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그 원소를 제끼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공식을 쓴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이니까 2 제곱해서 몇 개다? 4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 B랑 서로 소인 아이를 C라고 해볼게요. 이 C는 당연히 공집합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게 1과 2 해서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A집합은 1부터 8 사이에 있는 홀수니까 여기 A를 자 원소 나열법을 해주면 3, 5, 7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B는 1, 2, 5, 7,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 합집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를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으면 합니다. 여기를 U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자 여기가 이렇게 A 여기를 이렇게 잡고 B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일단 저는 교집합을 먼저 씁니다. 자 교집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교집합은 3, 5, 7, 1, 2, 5, 7, 9니까 여기 5하고 뭐가 있을 거예요? 7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A에는 3 그 다음에 B에는 1, 2, 5, 7, 9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U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는 바깥에 5, 그 다음에 6 바깥에 7, 8, 9, 10 이렇게 바깥에 써주면 되겠네요.
이 되셨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묻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A 합집합 B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걔를 제외한 나머지 4, 6, 8, 1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 아이는 4, 6, 8, 10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 B는 5하고 7이에요. 그쵸? 그럼 5하고 7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를 제외하고 6, 7 제외하고 8, 9, 뭐까지? 10까지 모두 써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작은 별표 하나만 쳐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집합을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계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무슨 집합이 있어요? 차집합이 있죠. 차집합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나는 네모라는 집합이 있고 세모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둘을 뺐어요. 그러면 이 차집합은 네모의 교집합, 세모의 무슨 집합으로? 여집합으로 반드시 바꿔치기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 A라는 집합이 네모 집합이고요. B의 여집합이 세모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A의 교집합, 세모가 원래 B의 여집합이죠. 이 아이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한번 정리해주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니까 아 그냥 A 교집합 B를 묻는 문제구나. 그럼 A 교집합 B는 그림을 보면 5하고 7이니까 집합으로 5, 뭐다? 7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3하고 5인데 B를 물어봤다? 잠시만요. 문제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4-1번. 아, 여기 되게 잘못 그렸었죠? 어쩐지. 여기가 135고요. 여기 B가 아니고 13579는 A 합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먼저 표시해 주자? 가운데 있는 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 그럼 135인 거니까 여기가 1. 그럼 A 합집합 B는 1, 3, 4, 5, 7인 거니까 1, 3, 여기가 4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여기가 뭐도 있을 수밖에 없다. 7. 자 그러면 결국 집합 B는 요만큼의 덩어리를 묻는 거니까 그러므로 B는 3, 4, 5, 7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집어넣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이 전체 집합의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X는 1부터 15까지 홀수래. 그러면 전체 집합을 표현해주면 1, 3, 5, 7, 9, 11, 13, 뭐까지? 15까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A 교집합이 막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를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쪽에 A. 이쪽에 이렇게 잡고, 여기가 B. 자, 이왕이면 뭐를 표시해 주는 게 좋다? 교집합부터 먼저 표시해 주는데 1과 3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B에서 뭐를 뺐어요? A를 뺐죠? 그럼 이 B 중에서 A를 뺀 나머지, 요쪽이 있는 거죠? 여기에 9하고 13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에 5하고 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15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1, 3, 5, 7, 9니까 1, 3, 5, 7. 그쵸? 헷갈리니까 7. 그 다음에 뭐야? 9는 있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뭐야? 15 이렇게 되고 4천은 보이네요. 그쵸? 여기가 7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서 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네요. 자, 교집합에 무슨 집합 보여요? 여집합. 이 아이는 어떻게 바꾸자? A 빼기 B를 말하는 거니까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이쪽 이렇게 제가 흰색으로 쓴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쓸 때는 집합으로 7, 뭐다? 11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 외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처음에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알겠죠? 자, 그럼 7번 정리하고 나머지 이어서 계속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네요. 자, A가 있습니다. 자, A의 원소는 2하고 5랑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A 빼기 8이 있고요. B는 집합 마이너스 2랑 A 빼기를 원소로 갖는데요. 근데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자, A의 집합 속에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B의 집합 속에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미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이 아이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원소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얘는 A 빼기 3, A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A가 뭐가 되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제 조건을 이제 넣어 볼 거예요. 만약에 A가 3이라고 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2가 돼요.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에 여기도 원소가 2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2랑 2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쓰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일단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랑 B가 더 이상 교집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는 A 값이 뭐가 맞겠구나? 마이너스 2가 맞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걸 당연히 외운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자,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라. 그러면 A가 B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하고 이렇게 넣고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면 A랑 B가 겹치는 부분, 선생님이 흡수 법칙 얘기하면서 겹치는 부분 얘기하면 작은 게 튀어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는 거네요. 자, 이 A에서 B를 뺐대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볼까? A에서 B를 제외하래요. 근데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버리면 A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맞는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거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뭐 차집합, 교집합이 여집합이긴 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A는 이미 처리가 되어 있고 B의 여집합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집합을 먼저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딘가에 전체 집합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러면 B가 아닌 거니까 B가 아닌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이 도너츠 같은 이 바깥쪽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이거 전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에다 각각의 여집합을 걸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가 A거든요. A가 아닌 부분은 이 바깥쪽이에요. 자, B가 아닌 부분은 저 파란색이기 때문에 A가 아닌 부분은 여기 지금 색깔을 칠하지 않은 이쪽 영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여집합을 걸어버리면 이 꼭 부등호처럼 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뒤집어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틀렸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A 합집합 B예요. A 합집합 B는 뭐입니까? 여기선 흡수 법칙 때문에 큰 놈인 거니까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A가 B 속에 들어갔나? 이것도 어떤 걸까요? 맞는 거겠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처음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만 나중에는 되게 당연하고 나고 빨리빨리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자, A 집합은 6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A, 요 I는 1, 2, 3,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B 집합은 뭘까요? 18의 양의 약수니까 1, 2, 1, 18, 2, 9, 3,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의미를 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흡수 법칙 얘기하면서 만약에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A랑 X 중에서 이 교집합이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작은 거라는 거야. 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라는 아이가 이 X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인데, 자, 합집합은 만약에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있다 그러면 큰 놈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X가 있는데 나온 놈이 B예요. 그러면 B가 X보다 더 크다. X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갖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자, X라는 집합은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거 우리 1단원에서 진짜 강조했던 거죠. 그쵸? 자, X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치?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할 때 무언가를 반드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아이를 반드시 제끼고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 2, 3, 6을 제낍니다. 그쵸? 그리고 남은 원소는 뭐예요? 9하고 18이죠? 그러므로 답은 2의 뭐인 거야? 제곱해서 총 몇 개가 될 거다? X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게 총 4종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여집합 등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집합을 계산하거나 어떤 조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